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시락 세대였나요? 아니면 급식 세대였나요? 예전에는 도시락 세대라고 해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과 반찬을 집에서 챙겨와서 점심시간에 먹곤 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억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교실마다 있던 가스난로에 차곡차곡 도시락을 올려두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래에 있는 도시락을 빼서 위로 놓고 했던 것이죠. 점심때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이용했던 것인데요. 요즘에는 부모님 세대들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죠. 1996년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개명되면서 급식을 실시했는데 98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전면 시행했었죠. 그런데 급식 시행된 지 16년째였던 2011년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1,302개 학교에 93만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데요.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거에 제시된 정책으로 교육이 의무이므로 점심 식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죠. 원래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학생들이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는 데 따른 거부감이 있어 지원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거부감 때문에 지원하기 꺼려하는 학생과 가정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제한한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상급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명명되어 학생들에게 준수한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사진을 보면 우려와는 달리 정말 잘 나옵니다. 주변 지인이 다니는 회사의 급식보다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매번 이런 사진처럼 잘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식의 경우에는 외부 식당에서도 먹기 어려운 수준의 종류와 양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점심시간이 더 많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립학교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급식과 비교해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급식과는 다르게 많이 부실해 보이는 양과 빈약한 퀄리티의 급식이 나온다고 하네요. 마이티색이라는 일본인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급식과 일본의 급식을 비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사진이다. 왼쪽은 한국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오사카 공립학교 급식이야.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드냐? 이처럼 짧고 강하게 한국과 비교한 일본 급식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것인데요. 왼쪽의 사진처럼 한국의 급식이 매일 잘 나오는 곳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고 평범하게 나오다가 때로는 특식으로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반대로 오른쪽처럼 심각하게 빈약한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만 나온 것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글에 올라온 일본인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식을 먹은 지 오래되어서 기억은 없지만 결코 한국과 같은 음식의 퀄리티는 아니었어. 저런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다 세금도 많이 걷고 돈도 많은데 오른쪽 식단은 부끄러울 정도야. 이 글은 학생들이 보지 않길 바란다. 내가 보기에는 일본 식단도 문제인데 한국의 급식이 과한 부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엄청나게 많은 양과 화려한 메뉴가 굳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봐라.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상상이 안 돼. 한국과 일본의 키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아이돌들의 키만 봐도 10cm는 작아 보이는데 성장기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다. 내 아들은 사립학교에 보내서 난쟁이로 만들지 않을 거야. 공립학교들의 식비의 운용에도 비리가 있는지 감사가 꼭 필요하다. 나도 1년 중에 먹어보기 힘든 음식의 퀄리티야. 우리 회사 밥보다 5배는 푸짐하고 좋아 보여. 일본의 식문화는 전 세계 최고인데 이제는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 랍스터랑 파스타가 레스토랑에서 나온 수준이야. 어떻게 학교 안에서 저런 요리가 가능한 거지?
한국 학교의 주방장과 식기들의 수준이 궁금해진다. 한국은 사립과 공립학교들이 전부 무료급식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 가난한 아빠들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 이것은 완벽한 패배야. 급식 개선안을 제안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무조건 투표하자. 저런 식단으로 증세를 이야기하면 일본인의 반대가 들불처럼 일어날 거야.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넘쳐난다. 어린 학생들이라고 덮어두고 이점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책임을 져라. 사진을 보는데 침이 샘솟는다. 어떻게 도요타 사내식당보다 한국의 중학교 식당의 음식이 훌륭한 거지? 나도 매일 점심을 저렇게 먹었다면 학창시절이 더 아름다웠을 거야. 이대로 10년만 지나면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난 점이 남아있기는 할까? 한국 음식점은 시끄럽고 청결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최고의 선택을 했어. 어떤 부모가 아이들 음식의 높은 수준에 반대를 할까? 완벽히 외면해버리고 싶은 사진이야. 이것은 정치와 돈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야.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립학교의 식단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높은 인건비는 훌륭한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들지. 재료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엄청난 낭비야. 정성을 들인 스프와 식재료들을 살린 훌륭한 솜씨야. 일본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특별한 교육 없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해. 오사카에 놀러오는 한국인들을 보면 확실히 덩치가 크고 키도 크다. 어린 시절부터 먹는 음식의 질과 양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네.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인데 제발 좋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여라. 한국에는 관심 없는데 일본 학교의 급식들 사진이 맞다면 정말 심각하잖아. 지금은 2020년인데 1990년대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식단이다. 우리 세대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기필코 내 딸은 사립학교에 보내겠어. 공상국가도 아니고 무료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는 한국인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저것으로 사용되는 세금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보통의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어. 이러한 비교는 이제 그만하고 일본 경제에 집중해야 돼. 나도 한국을 싫어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잖아. 과거에 일본을 싫어하던 한국인들이 J-팝을 사랑했던 것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어. 더 이상의 격차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